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전자공학과 김교성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AVR 보드상에 구현된 IoT 서버에서 수행될 수 있는 명령과 그 명령의 응답을 정리한 커맨드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즉, 텍스트로 명령을 어떻게 주고 각 명령이 수행된 후 어떤 응답 메시지가 되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전 시간에 MIT 앱 인벤터로 만든 채팅 다이얼로그에서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지 않고 음성으로 메시지를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게 되고 인식된 음성 명령을 IoT 서버 명령으로 변환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찬가지로 구글 크롬을 띄워놓고 MIT 앱 인벤터 2를 검색한 후에 그 웹사이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로그인을 진행하고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프로젝트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혹은 이 프로젝트가 자동으로 열리기도 합니다. 컨티뉴 누르고요.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했던 상황이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먼저 디자이너를 사용하여 몇 가지 유저 인터페이스 위젯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아이콘들이 몇 개 필요할 텐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가져온 아이콘들을 앱 인벤터로 업로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디어에 업로드 파일을 클릭하면 먼저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데 업로드할 아이콘들 먼저 엔터를 가져오겠습니다. OK 버튼을 누르면 이같이 enter.png가 업로드 되어 있고요. 하나 더 해보죠. 파일 선택을 눌러서 마이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png 파일을 업로드 시켰습니다. 다음은 화면의 헤더상에 나와 있는 이 스크린 1이라는 레이블을 이 앱의 이름인 btterm으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1이 선택된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에 타이틀이 스크린 1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헤더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btterm이라고 이같이 수정해 주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해당 이름이 나타나게 되죠. 방금 업로드 시킨 PNG 아이콘들을 사용하여 여기 나와 있는 이 샌드 버튼의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샌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텍스트는 지워주고요. 이미지를 enter.png로 바꿔주겠습니다. 여기 OK 버튼 누르면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이 아이콘이 바뀌었습니다. 아이콘이 좀 크죠. 그래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픽셀을 32x32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셀이 32, 역시 위스도 32픽셀이 되겠죠. 그러면 크기가 적절한 크기가 될 것입니다. 음성 명령 입력의 시작을 위해서 버튼이 필요한데 이 버튼이 들어갈 영역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 레이아웃에서 horizontal arrangement를 드래그해서 이 중간에 잘 끼워 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버튼이 들어갈 horizontal arrangement 레이아웃이 중간에 끼어들었고요. 이것의 이름은 버튼스로 하겠습니다. 여기 버튼들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이죠. 여기 이 버튼스 레이아웃은 상위에 있는 레이아웃이 얼라인먼트를 각각 수평 수직 방향으로 모두 센터로 잡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중앙에 위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버튼스로 되돌아와 보면 위스하고 하이트가 전부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버튼들이 들어갈 것인데 이 레이아웃의 크기는 이 안에 들어가는 버튼들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음성 명령 입력을 시작할 수 있는 버튼을 넣어 봅시다.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버튼을 드래그해서 방금 만들었던 레이아웃에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text for button 1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아이콘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텍스트 영역은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mic.png를 선택해서 들어갈 것이고요. 조금 크니까 역시 크기를 조정해 주죠. 그래서 역시 32픽셀 by 32픽셀로 하겠습니다. 아이콘이 줄어들었죠? 이 버튼의 이름은 listen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음성 인식 장치를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미디어에 들어가 보면 스피치 레코그나이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드래그해서 스크린 안쪽에서 놓으면 이와 같이 스피치 레코그나이저 1이라고 새로운 장치가 추가될 것입니다. 이것의 이름 역시 스피치 투 텍스트를 줄여서 만든 STT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마이크 모양의 아이콘 버튼을 클릭하면 음성 인식을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때 사용자가 입력한 음성은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여기 있는 챗 로그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블락스로 들어가서요.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좌측 상단으로 옮겨 놨었는데 중앙으로 다시 되돌아왔군요. 공간이 필요하니까 이것을 좀 왼쪽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옮겨 놓을까요? 자, 이쪽에 왼쪽에 블락 창을 보게 되면은 방금 추가했던 STT, 즉 Speech Recognizer 디바이스가 추가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스 레이아웃과 Listen 버튼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먼저 Listen 버튼이 눌렸을 때 Speech Recognizer의 음성 인식을 시작하도록 프로그램할 것입니다. 그래서 Listen을 먼저 레프트 클릭하면 When Listen Click 블락이 있고요. 그것을 배치시킨 후에 STT의 Get Text 함수를 호출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음성 인식 기능이 시작됩니다. 사용자가 음성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면 그것이 텍스트로 바뀌어서 되돌아올 텐데 인식돼서 되돌아오는 텍스트를 처리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STT에서 After Getting Text 를 배치해 놓고 그것을 먼저 alert를 이용을 해서 화면에 잠시 나타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alert에 show alert 함수를 호출하게 되고요. 이때 메시지는 음성 인식 장치가 가져온 메시지를 끼워 놓습니다. 이것을 채팅 다이얼로그 창에도 그대로 나타나도록 해봅시다. 그래서 add to log 함수를 호출한 후에 역시 스피치 레코그나이저가 리턴한 메시지를 채팅 다이얼로그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테스트 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모비즈를 띄우겠습니다. 패스워드를 먼저 입력하고요. 디바이스를 선택한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같이 2차 인증 코드가 나오고요. 그것을 스마트폰에 입력하게 되면 650-274를 입력하면 인증이 돼서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이 모비즌 창에 같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시작하기로 시작하고요. 닫겠습니다. 자, MIT AI2를 사용을 해서 연결해 보도록 하죠. 스캔 QR 코드로 연결하면 이와 같이 BT 텀이 화면상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음성 인식이 제대로 되는지 봅시다. 안녕하세요. 노티파이어를 통해서 화면에 나타나고요. 그것이 역시 채팅 다이얼로그에도 이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음성 인식이 잘 되는군요. 자, 이와 같이 노티파이어와 채팅 다이얼로그에 역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음성 인식이 잘 되죠? 지금부터는 인식된 한글 메시지로부터 IoT 서버에서 이해할 수 있는 명령으로의 변환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 언어 형태의 한글 메시지를 그대로 명령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성 명령 역시 간단한 단어의 조합 형태를 이루어야 하며 이때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훨씬 해석이 편리합니다. 따라서 음성 명령은 간단한 단어의 조합으로 주게 될 것이고 띄어쓰기는 모두 단어들을 붙여서 제거할 것입니다. 먼저 프로그래밍 할 공간을 만들어 볼까요? 오른쪽으로 시프트 하고요. 자, 이제 스피치 레코그나이저가 인식한 한글 문자열 중에서 블랭크를 제거함으로써 띄어쓰기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변수가 하나 필요하게 되고요. 그래서 initialize local 변수를 생성시켜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스피치 레코그나이저가 넘겨준 한글 문자열 중에서 블랭크를 제거한 문자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커맨드로 할 것이고요. 이 입력은 스피치 레코그나이저의 리조트를 가져다가 넣겠습니다. 스피치 레코그나이저에서 넘겨준 한글 문자열에서 띄어쓰기를 제거하려면, 즉 블랭크를 모두 제거하려면 텍스트에서 Replace All Text 블락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넘겨준 한글 문자열에서부터 블랭크를 찾아서, 블랭크는 상수 문자열이죠. 그래서 이같이 한 칸 띄어쓰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것을 제거해야 되니까 비어있는 문자열, 즉 null string으로 바꿔줍니다. 이같이 더블 코테이션 안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면 null string이 됩니다. 그래서 블랭크만 하나 들어가 있는 글자가 있으면 그것을 전부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커맨드라는 변수를 초기화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스피치 레코그나이저에서 넘겨준 문자열 중에서 블랭크를 모두 null string, 즉 블랭크를 모두 제거한 결과를 이 커맨드라는 변수에 넣겠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이 띄어쓰기를 제거한 문자열에서 먼저 서버 모터의 동작을 제어하는 명령들을 인식해서 해당 IoT 서버 명령으로 변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함수로 만들 것인데, 이때 이 함수는 주어진 한글 문자열에 해당 명령이 있으면 true, 즉 참값을 리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 즉 거짓을 리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procedure, 즉 함수를 하나 만들도록 하죠. result가 있는 함수죠. 그래서 그 함수 이름은 match server voice command라고 하겠습니다. match server voice command 이렇게 놓고요. 자, 조금 이동시켜서 프로그램할 공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함수, 즉 이 procedure에는 argument가 하나 필요한데 그것을 추가시키겠습니다. 디폴트로 x가 되는데 그 이름을 command라고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어진 커맨드에 서버 모터에 관련된 명령이 있으면 참값을, 그렇지 않으면 거짓을 리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변수가 하나 필요하겠군요. 역시 initialize local to라는 블락을 사용하는데 이때 최종적으로 하나의 값을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블락을 사용을 합니다. 먼저 이때 변수 이름은 match라고 할 거고요. 처음에 match가 안 됐다고 가정을 하고 false라는 값을 가지고 초기화할 것입니다. 자, 일련의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 do라는 블락을 사용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한 값을 리턴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꼭지가 달린 do 블락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명령의 길이가 2자 이상, 지금 명령은 motor라는 키워드를 시작으로 하고 뒤에 각도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2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재보는 변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추가하고요. 여기 기어같이 생긴 파란색 버튼을 왼쪽 버튼으로 누르면 이와 같은 창이 팝업 되고요. 이때 왼쪽에 있는 것을 드래그해서 이 오른쪽에 끼워 넣으면 변수를 하나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커맨드의 length, 즉 CL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커맨드 아규먼트의 길이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텍스트에서 length라는 필드를 가져오고요. 그때 넘겨준 아규먼트를 끼워 넣어주면 넘겨준 아규먼트, 즉 한글 문자열의 길이가 CL 값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CL 값이 2보다 큰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if 구문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이때 비교하는 블락이 필요하죠. 그래서 mass 블락에서 이와 같은 블락을 하나 끼워 넣습니다. 여기 이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크거나 같다를 사용하게 될 거고요. 이때 들어가는 값은 CL 값이 가져오죠. 그 다음에 이 값이 2보다 큰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네, 상수값은 이 블락을 가져오면 되죠. 처음에 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러면 커맨드의 length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란 뜻이죠. 그 경우에만 이제 비교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 첫 번째 두 글자가 motor라는 문자인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if 블락이 하나 더 필요하고요. 이때 두 글자를 비교하기 위해서 텍스트에 compare text 라는 블락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야 될 대상은 문자열 모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요. 한글로 해야 되겠죠. 모터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요. 이걸 커맨드의 앞 두 글자와 비교해야 되니까 그것을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중에 세그먼트 텍스트라는 블락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다 끼워 놓고요. 그래서 어디에서 두 글자를 빼야 되느냐? 요 커맨드라는 아규먼트에서 시작은 첫 번째 거부터죠. C 언어와 달리 앱 인벤터에서 사용하는 이 스킴이라는 언어는 문자열이 있을 때 첫 번째 글자가 0번째가 아니라 1번째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는 1이 되겠고요. 이 상수 블락을 가져다 놓고 이걸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부터 두 글자를 비교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것이 모터이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뒤에 각도가 따라올 겁니다. 그래서 모터 90도, 모터 마이너스 90도 뭐 이런 식의 명령이 들어오게 될 건데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도로 끝나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if 블락이 하나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 compare text가 한 번 더 나오겠죠. duplicate에서 그대로 끼워놓고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한 글자만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뒤에 모터 대신에 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한 글자만 비교할 거니까 여기는 1이 되고요. 요건 제거합시다.
딜리트 블락 하면 되고요. 이때 맨 끝에 글자니까 1번부터 시작하니까 길이가 가리키는 그 위치가 맨 끝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커맨드의 길이, 즉 CL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때 명령 형태의 유연성을 위해서 뒤에 도가 붙거나 혹은 붙지 않아도 인식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변수 하나가 더 필요한데요. 이때 여기 있는 파란색 버튼을 이용을 해서 하나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때 이름은 KL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는 키워드의 길이입니다. 그래서 모터하고 뒤에 각도만 나오면 키워드의 길이는 2자고 모터 0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키워드가 모터하고 도 3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터만 줬을 때를 생각하면 KL은 2가 됩니다. 그러나 뒤에 도가 붙어 있다 그러면 이 값은 이제 3이 되겠죠. 그래서 KL 값이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set2라는 블락이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KL이라는 값을 다른 값, 즉 이걸 복사해다 놓죠. 3이라는 값으로 바꾸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뒤에 도라는 값이 나오지 않더라도 매치는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매치 값을 true로 바꿔주겠습니다. 베리어블에서 set 블락을 이 위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if 블락이 참이 되든 안 되든 항상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치 값을 로직에 true 값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잘못 해놓은 데가 있네요. 이게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되겠죠. 자, 이제 음성 인식에서 넘겨준 한글 문자열에서부터 IoT 서버가 인식할 수 있는 명령으로의 변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add to log 함수를 호출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rocedures에서 add to log 함수 호출을 이 아래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명령을 구성하기 위해서 텍스트의 join 블락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버라는 키워드가 나오겠고요. 뒤에 블랭크가 붙습니다. 그래서 서버 한 칸 띄고 해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명령에서 뒤에 도가 붙어 있으면 도를 뺀 나머지, 그리고 도가 붙어 있지 않으면 끝까지를 치환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역시 세그먼트 텍스트 블락을 사용하겠죠. 세그먼트 텍스트 블락을 가져다 놓고 이때 커맨드 중에서 모터라는 이 문자열 다음이죠. 그러면 세 번째 글자부터죠.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길이에서 키워드의 길이를 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math에서 여기 차를 구하는 블락이죠. 그래서 앞에 거는 CL이 들어가겠고요. 거기에서 키워드 length를 빼주면 잘못됐군요. 키워드 length를 get해야죠. get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함수가 return해야 될 값을 이 두 블락의 result로 넣어주면 그것이 result로 넘어가서 이것을 호출한 위치로 되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result는 역시 match라는 변수를 가져가면 되죠. 그래서 get 한 후에 result는 match가 되겠습니다. 자, 이 match 서버 보이스 커맨드 함수는 리턴 값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확인하는 구문이 필요하죠. if 구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if 블락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이때 match server voice command 함수를 호출해 봅시다. 그럼 procedure에서 match server voice command를 호출하는 블락을 끼워 넣으면 되겠고요. 이때 이게 참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슬롯은 비워두게 되겠습니다. 이때 넘겨주는 명령은 speech recognize가 넘겨준 문자열에서 띄어쓰기를 제거한 값, 즉 이 커맨드 변수 값을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나 볼까요? 먼저 모비즌을 연결해 놓고 이것을 일단 종료한 후에 다시 컴패니언을 띄워서 연결해 보죠. 다시 컴파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캔 QR 코드로 해서 코드가 스캔된 후에 해당 앱이 스마트폰으로 전달되고 모비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리셋 커넥션을 하고요. 모비진에서 스캔 QR 코드를 클릭한 후에 커넥트를 시켜보죠. 이제 다운로드 되고 있군요. 예, 다시 떴습니다. 이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모터 90도. 네, 이렇게 스피치 레코그나이저가 인식한 문자열과 그것을 IoT 서버 커맨드로 변환한 것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터 마이너스 90도. 모터 0. 이와 같이 뒤에 도를 붙이지 않아도 실행이 되죠. 자, 다른 명령들은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